안녕하세요. 제일브라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동조화돼서 커플링으로 쫓아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도 원인 제공을 하셨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면서 원인 제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남기신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여파가 미치지 않았나. 근데 떨어질 때는 또 동조해야 돼서 같이 떨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명분을 아마 못 찾으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숫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의 개혁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방향성에 관한 것만 명확히 인지를 하시면 부와 내동하시거나 뇌동매매 안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추매의 찬스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잉여의 일정 부분의 현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추천은 드리긴 하지만 어쨌건 뭐 패닉할 만한 지금의 현재 장세가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자 일단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에서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분뿐만 아니라 마이크 듀다스랑 이분뿐만 아니라 더 블록이라든가 코인텔레그램, 코인데스크부터 여러 매스미디어사에서 대서특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금융 당국이 2021년 1월 6일 날부터 가상자산 파생 상품에 관한 거에 관해서 차단시키겠다.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 뉴스만 딱 보면은 우리가 과연 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인도에서도 항상 번복해서 주기적으로 긍정론,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었고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 자 중국도 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영국도 마찬가지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번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가서 무슨 얘기로 뒤집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적인 뉴스와 페이크적인 뉴스를 잘 필터링해서 뉴스를 보실 때는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수용이 100% 완전하게 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를 보실 때는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코인은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뉴스거리나 소스는 많이 찾아보는데 파일코인 측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이 소식을 올리면서 리트윗을 해줬어요. 그래서 추종해준다, 서포팅해준다 이런 의지를 파일코인 측에서 이제 밝혔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파일코인이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개발에 관해서 아니면은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그래서 상용화 사례를 하는 거에 관해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딱 이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일코인이 그렇게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코인 메인넷이 만약에 딜레이만 되지 않는다면, 원래는 이게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메인넷이 진행하기로 돼 있었고 저도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훈풍이 돌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늦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딜레이만 안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게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월 15일 날 메인넷이 이제 기약이 돼 있는데 여기 오피셜하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 같이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에 이제 추가돼가지고 파일코인 에코시스템이 오픈 RPC를 서포팅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두 가지 다 중요한,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투자하신 분들 두 분 다들한테, 그러니까 두 진영한테 모두 다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갤럭시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채굴 산업에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더 블록에서 독점적으로 이 기사에 관해서 이제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발표를 했나봐요. 갤럭시 디지털 대표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분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느낀 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서 느낀 거는 파운더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좀 가상자산 채굴에 관해서 좀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갤럭시 디지털은 기존에는 가상자산 채굴에 관해 인프라에 관해서 확장하거나 투자하겠다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겠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채굴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채굴기죠, 채굴기의 12%만 북미 채굴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자본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은 하드웨어 공급에 대한 더 많은 접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채굴 하드웨어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관리입니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관계관리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이 중간에 끼면서 북미 쪽으로 이 채굴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갤럭시 디지털에서 만들어내겠다, 돈으로. 그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함축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쨌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시세가 떨어지고 패닉을 하고 숫자가 하락을 하고 계좌가 줄어들면 패닉을 하지만, 이들은 뒷구녕에서 인프라를 깔고 더 확장해서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요 방향성만 보시면 돼요. 이 진짜 큰 그림의 방향성이 글렌 허친슨이라든가 뭐 베리 실버트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연방준비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명확성만 아시면 대충 크게는 어떻게 갈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패닉 장세가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아프실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거죠, 리플 XRP 같은 경우 약간 지지를 해줘서 살짝 반등했다 약간 다시 조정에 들어갔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떨어질만 하니까 호재거리 뉴스를 던지면서 살짝 끌어올려놨잖아요. BK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는 제가 보기에는 해놓은 상태에서 좀 옆으로 길게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대중들을 패닉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피델리티, 뱅가드, 슈아비, 펀즈 해서 이거를 이제 돈을 모아서 상품을 만든 다음에 크립토 마이닝,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마이닝 스탁에 자금 수요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갤럭시 디지털도 마찬가지, 피델리티, 뱅가드, 슈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가상자산 시장, 채굴 시장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오스가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오스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21개인가 21명인가 되는 어떤 그 진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합류를 했다. 사실 구글 클라우드하고 관련해서 블록체인 회사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사라질 거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S클래스에 오랫동안 영역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다 그런 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지표상에서 긍정적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블록원의 자문위원을 이끌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 베테랑을 영입을 했다, 이 소식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뉴스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오스의 어떤 그 가격이 부양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향세로 돌아섰는데, 이 뉴스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부양책을 연기하고 비트코인은 그 직후에 덤핑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전통시장의 상관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웃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어저께는 사실 주식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소식으로 인해서 일시적 반등이 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반등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또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니까 되게 그러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여기 보면 낸시 펠로우라는 분이 하원 의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견 대립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반대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에 관해서 나는 집행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유동성을 그때까지는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대선에서 내가 당선을 하면 그때 부양책에 관해서 그거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공화당은 1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더 돈을 많이 풀겠다, 더 선봉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선거가 끝나서 패닉이 온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 같이 누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됐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셔도 어차피 양적 완화는 5차 양적 완화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코비드 19로 인해서 현물 경제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더 풀어낼 수밖에 없고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조 6천억 달러에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고 평소와 같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민주당에서 집행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선을 그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가 우승한 직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주요 자극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게시를 트위터상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건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전달이 됐고, 골드만삭스 전 최고기술자가 블록원의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합류합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최고기술자가 블록원, 그래서 이오스 하고 관련해서 이오스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어쨌건 뭐 이더리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들. 근데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3,000원 밑에서 이제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뭐 단기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오늘자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체성에 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랬던 게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은 뭐 물론 야금야금 뭐 상하 진폭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포트폴리오를 보셔라. 비트코인, 그리고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 뭐 그래요. 시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그래요. 요 근래는 뭐 제가 이거에 관해서 뭐 수익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단 중요한 건 거대한 큰 흐름의 방향성 틀에서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많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하고 관련해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번외적인 거는 디센트럴 랜드, 그거는 뭐 DCG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니까 저도 이제 홀딩하는 거고,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3만원을 찍고 조정 장세가 2만원 밑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2만원 밑에라면 지금 현재 서서히 추매 단계로 들어가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오 3.0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캐시 반감기에 관해서 42일 남았어요. 42일 남았는데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근데 뭐 42일 남았다. 그래서 채굴량이 일단 반으로 줄어들면 저는 희소성이 분명히 올라갈 거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55일 남았어요. 이거는 12월 1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3일 뒤죠. 예. 그래서 지켓이 하빙이 있고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13일 후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반감기가 있는 코인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값어치가 분명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패닉해가지고 패닉셀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 코인들에 관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장난을 치는지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장난에 아마 휘말리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불확실한 어떤 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하거나 어떤 내가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명분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지루해지면 점점 더 아마 그러실 분들이 점점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금융 시스템은 어차피 거의 종착역에 거의 다 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 위한 게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가상자산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망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이 불확실성만 있을 뿐이지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2017년 말과 같은 그런 불장이 또다시 향후에 올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 희망을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내가 가진 코인이 불안할 때는 조금 더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확실한 어떤 그 논리가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은 지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